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충돌이 있었다는 뉴스, 혹시 그냥 유가 좀 오르겠네 하고 넘기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유가 뉴스가 아니거든요. 아시아 전체의 전력망, 더 나아가서 글로벌 에너지 지도가 통째로 바뀌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지각 변동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원유 하지만요. 사실 더 시급하고 구조적인 위기는 바로 액화천연가스, 우리가 LNG라고 부르는 여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하나 파헤쳐보죠.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정말 좁은 이 바닷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왜 전 세계가 이곳만 쳐다보고 있는지 그 지정학적인 중요성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원유와 가스 물동량의 무려 20%가 바로 이 좁디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야말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숨통, 핵심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이 표에 있는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입니다. 에너지 생명줄의 60에서 70% 이상을 이 한 곳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설마 저기가 막히겠어?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었다면 이제는 언제든 막힐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이 된 겁니다. 각국이 자신들의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취약했는지 그야말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진짜 위험은 원유가 아니라 LNG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LNG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물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왼쪽에 있는 원유는요, 그냥 창고에 보관하면 되니까 100일치 넘게 비축해둘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자산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의 LNG는 다릅니다. 이걸 액체 상태로 유지하려면 영하 162도라는 초저온을 계속 유지해줘야 하거든요. 보관 자체가 엄청나게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축분을 길어야 몇 주, 짧으면 며칠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비상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나라 전체가 쓰는 전기의 무려 50%를 LNG 발전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건 LNG 공급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국가 전력망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세요? 대만의 전력 비축량이 불과 11일치라는 겁니다. 딱 11일이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2주만 막혀도 나라 전체가 암흑에 빠질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임시방편을 찾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중동 에너지에 대한 의존 자체를 끊어내려는 아주 영구적이고 구조적인 거대한 방향 전환입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분쟁이 어떻게 끝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시장은 이미 호르무즈는 언제든 다시 닫힐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가격표에 영구적으로 새겨넣기 시작했어요. 구조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은 거죠. 이게 바로 전 세계가 중동을 벗어나서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그냥 계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2025년부터 엄청난 규모의 신규 LNG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새로운 가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겁니다. 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아주 안정적인 지역들에서 온다는 거죠. 이 차트가 바로 새롭게 그려질 에너지 지도의 미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LNG 시장은 미국과 새롭게 떠오르는 아프리카가 주도하게 될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에너지 교역의 판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에너지 지도의 재편.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의미하는 건 뭘까요?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새로운 LNG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야말로 전례 없는 규모의 인프라 투자, 슈퍼사이클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이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이 돌아가려면 크게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필요합니다. 첫째, 가스를 땅에서 뽑아내서 액체로 만드는 생산시설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이걸 바다 건너 멀리까지 실어 나를 운송수단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에서 다시 기체로 바꿔서 공급하는 저장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지금 막대한 돈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프로젝트 이름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미국에 지어지는 거대한 수출 터미널들, 그리고 아프리카 앞바다에 떠서 가스를 바로 액화시키는 바다 위의 LNG 공장이라고 불리는 FLNG 설비까지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이런 메가 프로젝트들이 호르무즈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기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전속력으로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한국 기업들과 산업들이 기회를 잡게 될지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뛰어난 제조업, 특히 소부장 강소기업들과 조선업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영하 162도의 초저온과 엄청난 고압을 견뎌야 하는 특수 밸브를 만드는 하이로코리아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 귀한 LNG를 실어 나를 최첨단 LNG 운반선과 FLNG를 만드는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죠. 이들이야말로 새로운 에너지 혈관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의 건설자들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요,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잠깐 가격이 오르는 단기적인 반등이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이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기반으로 전체 에너지 인프라 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아주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너지라는 거대한 지도가 실시간으로 다시 그려지는 현장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경제력 판의 이동이 불러올 다음 파도는 과연 어떤 산업의 공급망을 향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